자, 중리제자열전. 권 67 중리제자열전. 공자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유계에 통달한 제자가 77명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모두 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아, 참, 여러분 읽기 전에 정작 공자에 대한 얘기는 그럼 안 나오느냐? 공자에 대한 얘기는 열전에 안 나오고요. 세가에 나옵니다. 세가에. 세가는 근데 제가 안 읽어서 아직.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들은 모두 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서 덕행에는 안현, 민자건, 염배구, 중궁, 정사에는 염유, 계로, 언어에는 제하, 자공, 문학에는 자유, 자하가 특별히 뛰어났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논어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산은 편벽하였고 삼은 노둔하였고 시는 우직하였고 산은 단손사. 아, 단손사구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보자. 산은 편벽하였고 삼은 노둔하였고 삼은 증삼이고요. 시는 이제 저거 한자가 뭐지? 고시인가? 네, 고시라네요. 고시는 이제 우직하였고 중유입니다. 중유는 조속하였다. 회는 안회입니다. 예, 안연이죠. 앞에 나왔던 연은 자고요. 회가 이름입니다. 회는 매우 가난하였으며 사는 단목사입니다. 사는 천명을 받지 않고 재물을 불렸지만 시세 파악에 능하였다. 자, 공자가 존경한 사람들로는 주나라의 노자, 위나라의 거배곡. 사실 노자는 초나라 사람인데. 자, 주나라의 노자, 그리고 위나라의 거배곡. 그 다음에 제나라의 안평중. 안평중이 누구죠?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그거죠. 안영이죠. 안영. 관한열차에 나왔었잖아, 그지? 초나라의 노래자라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노자하고 다른 사람. 초나라의 노래자. 그 다음에 정나라의 자산. 그 다음에 노나라의 맹공작 등이 있었다. 자주 칭찬한 사람들로는 장문중, 유하해, 동제백화, 계산자연 등이 있었다. 뭐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자의 네 사람은 모두 공자보다 앞 시대의 사람들이며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제부터 이제 제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안회는 노나라 사람이며 자는 자연이다. 그는 공자보다 30년 연하이다. 안연이 어질게 되는 방법을 묻자 공자가 자기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인데 그러면 천하 사람들이 그가 인하다는 것은 어질다. 허여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다. 공자는 안회에 대해서 도도함과 같이 말하였다. 현하도다, 현명하도다, 회여. 대로 만든 한 그릇의 밥과 표주박 한 그릇에 마실 것으로 누추한 말이 산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오늘 안회는 아랑곳 없이 자기가 즐거워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다. 안회는 공부할 때 질문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어리석은 같이 보였는데 그가 나한테서 물러나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살펴보니 내가 가르쳐주는 말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었다. 안회는 절대로 어리석지가 않도다. 등용해주면 배운 도리를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어두는 것을 오직 나와 너만 행할 수 있느니라. 안회는 29세의 나이에 백발이 되었으며 젊은 나이에 죽었다. 공자는 그가 죽자 매우 애통하였으며 곡하면서 나에게 안회가 있은 다음부터 문인들이 나와 더욱 친숙해졌는데라고 탄식하였다. 자, 노나라 애공이 제자 중에서 누가 배움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안회라는 자가 배움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잘못을 되풀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절하였습니다. 라고 지금은 세상에 배움을 좋아하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민소는 자가 자건이며 민자건이죠. 공자보다 15살 연하이다. 공자는 그에 대해서 효자로다 민자건이와 부모와 형제들이 그가 효자라고 하는 칭찬에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그는 더러운 녹을 받는 것을 매우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공금을 받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일찍이 노나라의 대부인 개씨가 그를 동용하려 했을 때 그의 사자에게 다시 나를 찾아온 일이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문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문수라는 거는요 강이름인데 제나라의 남쪽과 노나라의 북쪽 경계상이래. 대략 아마 요쪽에 있겠죠, 그죠? 요게 문수겠지. 근데 그 문수가 있다는 거는 네가 또 날 등용하려고 그런다면은 나는 그냥 외국으로 가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말이죠. 자, 염경은 자가 배구이며 염배구네요. 공자는 그에게 덕행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배구에게 악질이 있어서 병이죠. 공자가 위문을 갖다가 창문을 통해서 그의 손을 잡으며 천명이로다. 이 사람에게 이런 질병이 있다니 천명이로다 라고 탄식하였다. 염옹은 자가 중궁이다. 염옹입니다. 옹. 중궁이 정치를 행하는 방법에 대해 묻자 공자가 문을 나서서는 큰 손님을 뵙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는 것이니 그러면 방에서도 원망한 사람이 없을 것. 방이라는 건 나라예요. 나라 안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공자는 중궁에게 덕행이 있다고 여겼으며 옹은 임금의 자리에 앉게 할 만하다라고 평하였다. 이건 엄청난 말인데. 중궁의 부치는 지위가 미천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공자는 중궁을 높게 평가하여 얼룩소의 새끼라고도 털이 붉고 뿌리 곧다면 사람들이 비록 쓰지 않고자 하여도 산천의 신들이 그것을 놓아두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되게 무리한 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휴대폰 가지고 뭐가 자꾸 일이 많네. 잠깐만요. 됐고. 자, 염구는 자가 자유이다. 자유. 공자보다 29년 연하이며 노나라 계부인 개씨의 제가 되었다. 제라는 거는 여기서 그 대부의 집안일을 총괄하던 사람이래요. 개강자가 공자에게 염구는 어집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천실지읍과 백승지가에서 군사를 다스리게 할 만하지만 인한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제차 자로는 인합니까? 라고 물으니 염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염구가 공자에게 의의를 들었으면 바로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는 바로 행해야 된다 라고 답하였다. 자로가 의의를 들었으면 바로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 부형이 계시니 어찌 듣고서 바로 행하겠느냐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그 염구하고 자로에게 대답을 다르게 했다는 거죠. 자화라는 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괌이 엽죽겠는데 물음이 같은데 대답이 어찌하여 다릅니까? 라고 물으니 염구는 머뭇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진취시켜준 것이고 자로는 남에게 이기려 들기 때문에 억제시켜준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때에 따라 다르게. 자, 중유는 자가 자로이다. 노나라의 변땅 사람이다. 공자보다 9년 연하이다. 자로는 성질이 거칠고 용맹을 좋아하며 심지가 강직하였다. 수탉의 꼬리로 관을 만들어 쓰고 수태지의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허리에 찼다. 공자의 제자가 되기 전 한때는 공자를 업신여기며 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공자가 예로서 다하며 조금씩 바른 길로 인도해주자 뒤에는 유복을 입고, 유복이라는 건 이제 손비의 옷을 의미하는 거죠. 패백을 드리고서 문인들을 통해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다. 자로가 정치를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솔선수범하고 백성들의 일, 즉 농사와 같은 것에는 몸소에 쓰는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더 보탤 것을 묻자 시종여일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일관성 있게 하는 거죠. 자로가 군자는 용맹을 숭상합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답하여 군자는 의를 최상의 것으로 삼는다. 군자가 용맹을 좋아하고 의를 숭상하지 않는다면 난을 일으킬 것이고 소인이 용맹을 좋아하고 의를 숭상하지 않는다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자로는 좋은 말을 듣고 아직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아직 행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좋은 말을 듣게 될까봐 염려하였다. 공자는 또 다음과 같이 자로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또 다음과 같이 자로에 대해서 말하였다. 한마디의 말로써 옥사의 판결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유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로일 것이다. 자로는 유는 유가 자로죠. 유는 용맹을 좋아하니 용맹을 좋아함이 나를 능가하니 사리를 제양하여 의에 나아가지 못한다. 유는 자기의 명대로 살다가 죽기 어려울 것이다. 해진 솜두루마기를 입은 채 여우와 담비의 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입는 자와 함께 서서 부끄러워하지 할 자는 유일 것이다. 유는 학문이 지구한 경지에 올랐지만 아직 오묘한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개강자가 중유는 이납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천승지국에서 그 나라의 군사를 다스리게 할 수 있겠으나 그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개강자는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데 삼환의 하나예요. 노나라의 왕족인데요. 삼환이라는 게 개손씨, 숙손씨, 그다음 맹손씨 요렇게 전부 다 이제 사실 노나라하고 한 집안 사람들이고 노왕하고 그러니까 노나라의 제후하고 한 집안 사람들이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의 권위를 넘어서서 이제 국정을 농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공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게 이제 극으로 치달았을 때죠. 자, 자로는 공자를 배종하여 원유하기를 좋아했는데 원유라는 건 멀리 놀러 간다는 거지. 원유한 도중에 장저, 걸릭, 삼태기를 맨 노인 등을 만났다. 장저하고 걸릭은 사람 이름인데 사람 이름은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자로가 개씨의 제가 되었을 때 개손이 자로는 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인원수만 채울 뿐인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자로가 포란 지방의 대부가 되어 공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포는요, 위나라네요. 그러니까 자로가 이제 원래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위나라, 여기 있는 위나라, 여기네. 여기 이제 벼슬 하러 왔을 때 이제 공자한테 문화 인사를 드리러 왔죠. 공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포지방은 장사가 많고 또 다스리기가 어려운 곳이다. 다음에 말을 일러주니 명심하여라. 몸가짐을 공경하면 그 지방의 장사들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고 관대하고 올바르면 그곳의 중인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공정함으로써 그것을 안정되게 하면 윗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위나라 일찍이 위나라 영공에게는 총애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자라고 불렸다. 남자가 남영남자에다 사람자자를 써가지고 놈자자를 써가지고 남자입니다. 남자가 이제 여자 이름인 거예요. 자, 여공의 태자 괴외는 남자에게 죄를 병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나라 밖으로 도망쳤다. 영공의 죽자 영공의 부인인 남자는 공자 영을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영은 사양하며 태자는 비록 망명하였지만 그의 아들 첩이 있습니다. 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위나라는 첩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위나라 출공이다. 출공이 즉위한 지 12년이 되도록 그의 아버지인 괴외는 나라 밖에 살면서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자로는 이 무렵 위나라 대부 공회의 읍제로 있었다. 읍제라는 거는 뭐 그냥 아까 얘기했던 제겠죠. 그러니까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는 사람이죠. 괴외는 공회와 난을 일으키려고 하고 꾀를 내어 공회의 집으로 은밀히 숨어 들어갔다가 드디어 공회의 무리와 함께 출공을 습격하였다. 출공은 결국 노나라로 도망가고 괴외가 즉위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위나라 장공이다. 공회가 난을 일으켰을 때 자로는 거기에 있지 않았는데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가 마침 위나라 성문을 나오는 자고와 조화였는데 자고가 자공에게 출공은 도망갔고 성문은 이미 닫혔으니 다시 돌아가야지 들어갔다가는 공연히 화를 당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 자로가 출공의 녹을 먹었는데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자고는 떠나갔고 마침 성으로 들어가는 사자가 있어 성문이 열렸을 때 자로도 따라서 들어갔다. 괴외에게 이르자 괴외가 공회와 함께 대로 올라왔다. 자로가 말하기를 임금은 어디에다 공회를 쓰시겠습니까? 그는 필요 없는 인간이니 내가 잡아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괴외가 들어주지 않아서 자로는 그들이 있던 대를 불태우려 했다. 괴외가 두려워 석기와 호염에게 자로를 공격하게 했는데 이 공격에 자로의 각근이 끊어졌다. 이에 자로가 외치기를 군자는 설사 죽더라도 관은 먹지 않느니라 하고 드디어 각근을 메고 다시 죽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뭐랄까. 그러니까 괴외라는 태자가 위나라의 태자인 괴외가 이게 죄를 지어서 이제 나라 밖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제호가 영공이었단 말이에요. 그 영공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위나라에서는 괴외의 아들인 첩을 이제 제후로 세웠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출공인데
그런데 위나라의 대부 공회라는 사람이 그 괴회를 끌어들여서 괴회를 이제 첩을 촉출시키고 이제 그 첩의 아버지인 괴회를 그 위나라 제후로 세우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그 공회의 어떤 가신으로 있던 그 누구죠? 그 자로는 그 공회하고 괴회가 못된 짓을 했고 특히 이제 괴회는 뭐 그렇다 치고 공회는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이제 군주한테 난을 일으켰으니까 못쓸 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공을 도와주려고 갔다가 이제 죽어버린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자가 위나라에서 난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 유가 죽겠구나라고 탄식하였는데 이윽고 과연 그가 죽었다. 공자는 그가 죽은 뒤 내가 유를 얻은 뒤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험담이 나의 귀에 들리지 않았는데 라고 탄식하였다. 이에 자공은 노나라를 위해 제나라로 출사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자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연은 자가 자아이며 변설에 능하였다. 그는 공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다음과 같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3년상은 너무 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군자가 3년간 예를 닦지 않는다면 예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3년간 음악을 버려둔다면 음악도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묵은 곡식이 이미 다였고 새 곡식이 이미 익었으며 나무를 마주 비벼 불씨를 바꾸는 것도 철이 따라 바뀌었으니 1년으로 그쳐도 될 듯합니다. 이에 공자가 그렇게 하면 너는 마음이 편하겠느냐? 라고 물으니 편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네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군자는 상해 처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지가 않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제아가 나가자 공자는 제연은 참으로 어질지 못하구나. 라고 어지지 못하구나. 자식은 태어나 3년 뒤라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또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예인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자, 어느 날 제여가 낮잠을 자니 공자가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다음에는 흙손질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다. 아,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사람이. 제아가 오제의 덕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너는 그것에 대해서 물을 적격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제아가 임치의 대부로 있다. 임치라는 거는 제나라 수도예요. 그 여기죠. 제나라 수도인데 아마 여기 어딜 거예요. 자, 임치의 대부로 있다가 전상을 만나 전상과 난을 일으켜 이로써 멸족의 화를 당하게 되었는데 공자는 그것을 부끄럽게 이겼다. 단목사는 위나라 사람이며 위나라는 여기 위나라예요. 어디에요? 아까 우리가 요 위나라. 자, 위나라 사람이며 자가 자공이다. 자공이 단목사인 거지. 공자보다 31년 연하이다. 자공은 변설에 능하여 공자가 늘 그것을 억누르곤 하였다. 한 번은 공자가 너와 아내 중 누가 더 나으냐라고 물으니 제가 어찌 감히 아내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을 알 뿐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절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대답하진 않네요. 자공이 가르침 받고 난 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너는 그릇이니라고 했는데 어떤 그릇입니까? 라고 하니 호련이다 라고 했다. 호련은 뭐냐면요, 그 종묘 제사에 쓰이는 귀한 그릇이래요. 진자금이라는 사람이 자공에게 중리가 이제 공자죠. 중리께서는 누구에게서 배우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자공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문왕과 무왕이 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에게 보존되어 있어 현자들은 그 중에서 큰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자라고 작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왕과 무왕의 도가 사람마다에게 있으니 선생님께서 누구에게인들 배우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또한 어찌 고정된 스승을 두셨겠습니까? 진자금이 또 묻기를 공자께서는 가는 나라마다 그곳의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들으시는데 그것은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라고 하니 자공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온화 선량 공경 절제에 겸양하시어 상대방에서 의논을 구하여 듣게 되는 것이니 굳이 요청이라는 말로 하자면 선생님의 요청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공이 부유하지만 교만함이 없고 가난하지만 아첨함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그런대로 괜찮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도를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조함만 못하다 라고 답하였다. 전상이 제나라에서 난을 일으키고자 했으니 제나라의 거족이란 말은 그 귀족이죠.
고씨, 국씨, 포씨, 안씨의 세력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의 군대를 합쳐 노나라를 정벌하고자 했다. 공자가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 노나라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부모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위태로움이 처음이 이와 같으니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서지 않는가? 라고 말하니 이에 자로가 나서기를 청하였는데 공자가 말렸고 자장과 자석이 나서기를 청하였는데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자공이 나서기를 청하자 비로소 공자가 허락하였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자공이 펼쳤던 외교전이에요. 아까 우리 그 오자설전이죠. 오자설전에서 봤던 거죠. 읽어볼게요. 자, 이에 자공이 제나라로 가서 전상을 잘 달렸다. 당신이 노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 노나라는 정벌하기가 어려운 나라이니 그 성벽은 얇고 낮고 성을 둘러싼 해자 연못은 좁고 얕으며 대신들은 위선적이고 쓸데가 없는 사람들이고 임금은 어리석고 어질지 못하며 병사들과 백성들은 또 전쟁을 싫어하니 끄련 나라는 더불어 싸울 바가 못됩니다. 그러나 오나라를 정벌하면 못합니다. 저 오나라는 성벽이 높고 두텁고 해자 연못은 넓고 깊으며 무기는 견고하고 새로운 것들이고 군사는 정예이며 게다가 현명한 대부들로 하여금 지켜가고 있으니 이는 정벌하기 쉬운 상대입니다. 그러자 전상이 화를 내면서 그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고 그대가 쉽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인데도 이러한 것으로 나에게 유세하는 까닭은 무슨 이유냐? 라고 하였다. 이에 자공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제가 듣건대 근심이 내부에 있으면 강한 적을 공격하고 근심이 외부에 있으면 약한 적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근심은 내부에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 당신은 제나라 임금에 의해서 3번이나 봉해졌는데 3번 모두 성사되지 않은 것은 대신들 중에 반대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당신이 그들의 군대로서 노나라를 격파하여 제나라의 땅을 넓힌다 하더라도 싸움에 이긴 것으로서 임금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대신들의 위세를 드러내게 할 뿐 당신의 공은 거기에 있지 않게 되니 날로 임금과의 관계만 소원해질 뿐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아래로는 여러 신하들을 방자하게 하고서 당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대제의 임금이 교만해지면 방자해져서 못할 것이 없고 신하들이 교만해지면 권력을 다투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위로는 임금과 틈이 있게 되고 아래로는 대신과 서로 권력을 다투게 되니 제나라에서 당신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나라를 공격할 만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공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죠. 그죠? 오나라를 공격하여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백성들은 바깥에서 죽게 되고 대신들의 세력은 안에서 공허해지게 되니 이렇다면 당신에게는 위로는 당신의 적이 없게 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비난이 없어지게 되어 임금을 고립시켜 제나라를 오로지 좌우할 수 있게 되는 자는 당신밖에 없게 됩니다. 굉장히 전상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하는 얘기죠. 한비열전이 생각나네요. 전상이 이 말을 듣고서 좋소. 비록 그렇지만 우리의 군대가 이미 노나라로 출동하였으니 노나라로 방향을 돌리게 한다면 대신들이 의심할 것이다. 어찌해야겠소? 라고 물으니 자공이 대답하여 당신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군대를 전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오왕을 달래어 노나라를 구원하여 제나라를 공격할 것이니 그때 당신은 오나라를 맞아 싸우십시오. 라고 하였다. 전상이 이를 허락하고 자공을 하여금 남쪽으로 가서 오나라 왕을 만나보게 하였다. 자, 자공이 오나라 왕을 달려왔다. 이때 왕은 부차죠, 부차. 신이 듣건대 왕자는,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은 다른 나라의 후사가 끊어지게 하지 않고 패자는 적을 강하게 하지 않으며 천균이나 되는 무거운 것일지라도 알수나 일량밖에 되지 않는 경미한 것이 더해짐으로써 저울추가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지금 만승의 제나라는 만승이라는 거는 왕의 군대를 의미해요. 술의 만개라는 의미거든요. 만승의 제나라가 천승의 노나라를 공격하려 처지하려고 하는 것은 오나라와 강함을 다투기 위함인데 저는 진실로 왕을 위해서 염려됩니다. 게다가 노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명분을 현양하는 것이 되고 제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크게 이룸이 됩니다. 사숙가의 제후들을 안무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제나라를 정벌하고 여세를 몰아 진나라를 굴복시킨다면 여기 진나라는 이진나라예요. 이진나라. 진나라를 굴복시킨다면 이로움이 이보다 큼이 없을 것입니다. 명분은 망해가는 노나라를 존속시키는 데 있고 실상은 강한 제나라를 공경에 빠뜨린 것이니 아는 자라면 지자라면 의심하지 않고 결행할 것입니다. 그러자 오왕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차죠. 좋소. 비록 그렇지만 일찍이 내가 월나라의 싸움을 벌여 오라왕은 이제 구천이죠. 오라왕을 회계산으로 몰아넣어 곤욕을 지르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일로 해서
월왕은 절치부심하여 군사를 양성하면서 나에게 보복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월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그대가 기다려준다면 내가 그대에게 말을 듣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자공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말 엄청 기네요. 월나라의 강함은 노나라에 불과하고 오나라의 강함은 제나라와 맞먹을 정도인데 왕께서 제나라를 놓아두고 월나라를 공격하신다면 제나라는 이미 노나라를 평정한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왕께서는 바야흐로 왕이가는 나라를 존속시키려 끊어지는 후사를 이어주는 것으로서 명분을 삼게 되는 것인데도 작은 월나라를 염려하여 정벌에 나서지 않는 것은 용자의 일이 아닙니다. 용자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인자는 곤란한 일에 처한 사람을 공주로 몰아넣지 아니하며 지자는 때를 잃지 않고 왕자는 남의 나라의 후사를 끊지 않음으로써 의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월나라를 존속시켜 제후들에게 인함을 보이고 제나라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노나라를 구원하여 제나라를 정벌하여 이후 오나라의 위력을 진나라에 가하여 굴복시킨다면 제후들은 반드시 서로 이끌면서 오나라의 조야를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폐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왕께서 월나라를 정그렇게 염려하신다면 제가 월왕을 만나 설득시켜 응원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상 원나라를 텅 비게 하는 것이고 명분은 제후에 이끌고 정벌하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자 오나라 왕이 크게 기뻐하며 자공을 월나라로 보냈다. 월나라 왕 부처는 월왕 부처는 길을 청소하고 교회를 친히 마중을 넣어 몸소 수레를 몰아 속사인 다음 자공에게 여기는 오랑캐 나라인데 대부께서 어인일도 외람되게 오셨소라고 말하였다. 이에 자공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또 길게 얘기하네요. 지금 저는 오나라 왕에게 노나라를 구원하여 제나라를 공격해서 유세하였는데 그의 뜻은 그것을 원하지만 월나라가 염려되어 말하기를 내가 월나라를 정복하고 나서야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하니 반드시 월나라를 공격하십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복할 뜻이 없으면서도 남에게 의심케 한다면 이는 이를 서투르게 하는 것이고 남에게 보복할 뜻이 있는데 남에게 알게 한다면 이는 이를 이태로운 경지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를 미처 실행하기도 전에 발살되었다면 이는 위를 매우 위험스러운 지경으로 치닫게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는 거사에서 큰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월왕구천이 머리를 조아려 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인은 일찍이 과인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오나라와 싸움을 벌였다가 회개에서 큰 곤욕을 치러 그때 분통함이 골수에 사무쳐 밤낮으로 복수할 생각에 입술과 혀가 바싹바싹 타들어가니 오나라 왕과 함께 죽는 것만이 과인의 소원이다. 그리고 나서 자공에게 오나라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자공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나라 왕은 사람됨이 난폭하여 신하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있고 국가는 잦은 전쟁으로서 피폐해져 군사들이 참아내지 못하고 있고 백성들은 왕을 원망하고 대신들은 안으로 동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서는 오자서죠. 오자서는 간하다가 죽었고 태제의 비가 백비죠. 나라 일을 주관하고 있으니 임금의 잘못에 순응하여 자기의 사욕만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는 나라를 잔해하는 다스림입니다. 잔해라는 것은 해친다는 의미예요. 지금 왕께서 응원군을 보내어 그의 뜻에 투합하고 귀중한 보물들을 보내어 그의 관심을 사며 왕께서 낮추셔 그를 높이면 그는 반드시 제 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나라가 이기지 못하면 왕의 복이 쉬고 설령 이기더라도 반드시 여세를 몰아 진나라를 공격할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그때 진나라 임금을 맺고서 함께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나라의 세력은 반드시 약화될 것입니다. 오나라 정예 명사들이 진나라의 싸움에서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왕께서 그 틈을 타서 공격하신다면 반드시 오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오자서 열전을 읽었을 때 나왔던 얘기죠. 그죠? 여러분 연결되시나요? 자, 월왕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며 그렇게 할 것을 허락하였다. 자공이 떠날 즈음에 월왕은 황금 100일, 100일은 1이라는 게 단위입니다. 단위. 검 한 자루, 좋은 창 두 자루를 선사하였다. 그러나 자공은 그것을 받지 않고 오나라로 갔다. 자공이 오왕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신이 삼가 대왕의 말씀을 월나라왕이 구하니 그는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고라는 거는 옛날 이제 왕이 자기를 겸칭할 때 이제 고라고 했다네요. 불행히도 어려서 부친을 잃어 안으로 스스로를 해야 되지 못해서 오나라의 죄를 범하여 군대는 싸움에서 패하고 몸은 욕대를 받아 회계사에 숨어 살게 되어 나라는 폐허가 되었어. 그런데 대왕의 은혜를 입어 다시 조상의 제사를 받게 되었으니 죽어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데 어찌 감히 오나라를 도말 생각했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닷새 뒤에 월나라에서 대부 문종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다음과 같이 오나라 왕에게 아뢰었다. 동해 구천의 사자 신문종이 삼과 대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문화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듣건대 대왕께서 장차 대의를 일으켜 강자를 정벌하시고 약자를 구원하여 난폭한 제 나라를 공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조나라 왕실을 안무하신다고 하시니 나라 안에 사졸 3,000명을 모조리 동원하고
구천수수로 무장하여 선두에서 적의 화살과 돌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이 말은 오나라 같이 제 나라를 칠 때 이제 월나라에서 원병을 보내겠다란 말이죠. 자, 그리고 문종저도 선대에서 물려주신 갑옷 20벌과 도끼, 굴로가 만든 창, 보광검을 받들어 군수에게 할애하겠습니다. 오왕이 크게 이뻐하여 이 말을 자공이 알려주면서 월나라 왕이 무름소 과인을 쫓아서 제나라 정벌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허락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자공이 안됩니다. 남의 나라를 텅 비게 하고 남의 나라를 군종 모조리 동원하면서 또 그 임금으로 하여금 쫓게 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임금께서는 그가 보내는 예물과 응원금만 허락하실 뿐 그 임금은 사양해야 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오왕은 자공의 말을 쫓아서 월나라 왕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사양하였다. 자공이 누구를 밀어준지 보이시죠? 오나라 왕은 드디어 9개군의 병사를 동원하여 제나라의 정벌에 나섰다. 자, 자공이 이 일로 인해서 진나라로 와서 이 진나라는 여기서 이겁니다. 아까 제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진나라를 친다 그랬잖아요. 요 진나라입니다. 그 임금을 다음과 같이 달래었다. 친히 듣건대 생각이 먼저 확정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일에 잘 대처할 수가 없고 군대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적에게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제나라와 오나라가 장차 싸울 것인데 오나라가 이기지 못한다면 월나라가 반드시 오나라를 공격할 것이고 제나라와 싸워서 이긴다면 반드시 여세를 몰아 진나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진나라 임금은 크게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하고 라고 물으니 자공이 군대를 잘 정비하여 기다리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진나라 임금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자, 자공이 지금 어떻게 갔죠? 먼저 이제 제나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나라로 갔다가 월나라로 갔다가 다시 또 오나라로 갔다가 마지막에 진나라까지 가서 그냥 니들 기다리고 있으면 다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또 노나라로 왔습니다. 이제 자, 자공이 진나라를 떠나서 노나라로 돌아왔을 때 오나라 왕은 과연 제나라와 에릉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대승을 거두어 적의 7명의 장수들이 이끄는 군사들을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서는 돌아가지 않고 여세를 몰아 진나라로 나아갔다. 자, 자공이 얘기한 대로 오왕 부차가 제나라를 공격해서 에릉에서 아까 얘기했던 곳이죠. 에릉에서 크게 제나라 군사를 이기고 여세를 몰아서 진나라를 쳤다. 진나라를 쳤다. 진나라 군자는 황지에서 마주쳤다. 서로 강함을 다투다가 진나라에 성공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월왕이 이 소식을 듣고서 자, 진나라한테 그 황지란 곳에서 오나라가 크게 졌어요. 그러니까 오왕 구천이 때를 보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서 강을 건너 여기가 이제 장강이거든요. 이게 장강이구나. 무슨 강이지 이거? 아무튼 강을 건너서 절한가? 강을 건너 오나라를 습격하여 도성인 고조성을 도성 밖 7리쯤에 두둔하였다. 오나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깜놀하여 진나라와의 싸움을 그만두고 회귀하여 오호에서 월나라와 싸웠다. 3번을 싸우는데 결국 이기지 못하여 월나라 군대에게 도성이 무너졌고 월나라는 드디어 왕궁을 포위하여 오나라 왕 부차를 죽이고 그 재상인 백비를 주륙하였다. 오나라를 격파한 지 3년 뒤에 월나라는 동방의 제후들 사이에서 패자가 되었다. 자, 자공이 한번 나섬에 노나라를 존속시키고 제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오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강국이 되었으며 월나라가 패자가 되었으니 즉 자공이 한번 뛰어다님으로써 국제 간의 형세에 분열이 생겨 10년 사이에 5나라에 각각 큰 명동이 생겼던 것이다. 자공은 시세를 부아 물건을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는 걸 좋아하여 때를 보아서 그때그때 재물을 굴리었다. 그는 남의 장점을 드러내주는 것도 좋아했으며 남의 잘못을 숨겨주지도 못하였다. 일찍이 노나라와 위나라 사이에서 재상을 지냈으며 노나라하고 그 다음에 위나라에서 재상을 지냈으며 집안에 천금을 쌓아두기도 하였다. 결국 그는 제나라에서 세상을 떠났다. 위대하지 뭐. 드디어 자공의 얘기가 끝났네. 엄청 기네요.
근데 아직 많이 남았다. 언언이라는 사람은 오나라 사람으로 자가 자유이다. 공자보다 45세 연하이다. 자유가 공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무성의 제가 되었다. 무성이라는 거는 노나라의 뭐 의미랍니다. 그냥 뭐 여기 어디 있겠죠. 자, 무성의 제가 되었다. 공자가 이것을 지나다가 읍사람들이 검은고를 타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서 빙그레 웃으면서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데 쓰는 칼을 사용하기는가 라고 말하자 자유가 이전에 저는 사람 선생님께서 군자가 도를 배우면 남을 사랑하게 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가 쉽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공자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언언의 말이 옳다. 내가 방금 한 말은 농담이었다 라고 말하였다. 공자는 자유가 문학에 뛰어나다고 생각하였다. 복상은 자가 자하이며 복상은 자가 자하이며 공자보다 44년 연하이다. 자하가 어여쁜 웃음에 이번저리야 엄다하며 아름다운 눈에 혹백에 반만하며 흑백에 반만하며 흰 것으로서 아름다움을 이루었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물으니 아마 그 시에 나오는 말이겠죠. 공자가 답하여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을 만든 뒤에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대답에 자하가 얘가 뒤입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비로소 상과 더불어 시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였다. 자공이 사와 상 중 누가 더 낫습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사는 지나친 데가 있고 상은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다 라고 답하였다. 자공이 또 그렇다면 차가 더 낫습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라고 했다. 과유불급이죠. 자, 공자가 자하에게 너는 군자 선비가 되어야지 소인 선비가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하는 서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위나라 문후의 스승이 되었다. 위나라는 그때 여기서 위나라는 그 전국시대의 위나라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예, 서하라는 건 아까 이쪽이라 그랬죠, 그죠? 서하에서 가르치면서 여기 있는 위나라 문후의 스승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는 자식의 죽음에 너무 슬피 곡하다가 실명하였다. 전손사는 진나라 사람이며 진나라는 아까 그 남쪽에 있다는 요 진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지금 지도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는 자장이다. 공자보다 48년 연하이다. 자장이 녹을 구하는 것을 묻자 녹이라는 거는 복록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 같은 거. 공자가 답하여 많이 듣고 그 중에서 의심나는 것을 빼버린 다음 그 나머지를 신중히 말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많이 보고서 그 중에서 의심나는 것을 빼버린 다음 그 나머지를 신중히 행한다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다면 녹이 바로 그 안에 있다라고 하였다. 다른 나라의 자장이 공자를 수행하다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니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 진나라가 있네. 진나라는 요 진나라예요. 작은 진나라. 자, 이렇게 해놓지 뭐. 내가 어디 읽었지? 공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말이 충신스럽고 행동이 착실하고 조심스럽다면 비록 오랑캐의 땅에 있을지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충신스럽지 못하고 행동이 착실하지 못하고 조심스럽지 않다면 비록 고향일지라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서 있을 때는 그것이 앞에 나타남을 보고 수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수레의 가로대 길에 있음을 보아야 한다. 그런 뒤에라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장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말을 자기 허리띠에 적어주었다. 자장이 공자에게 선비는 어떠해야 통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무엇이냐? 네가 통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라고 되물었다. 자장이 국에서도 나라에서도 반드시 이름이 알려지고 가에서도 집안에서도 반드시 이름 알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공자가 이것은 명망이지 통달이 아니다. 대저 통달한 사람은 질직하여 의리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잘 살피고 안색을 잘 관찰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달하게 된다. 명망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인을 취하면서도 행동은 이것에서 어긋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옳다고 여겨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나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명망을 사취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 이제 증삼이 나오네요. 증삼은 남무성 사람이며 남무성은요
아까 나왔던 그 노나라의 무성이라네요. 공자보다 46년 연하이다. 공자는 그가 효도에 능통하다고 여겨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는 효경을 지었으며 노나라에서 세상을 마치었다. 그 공자의 전통적인 학풍이 내려오는 게 공자, 증삼, 그 다음에 자사, 그 다음에 맹자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자, 담대 멸명은 무성 사람이며 자가 좌우이다. 공자보다 39년 연하이다. 용모가 심히 추악하여 그가 가르침을 전해왔을 때 공자는 그의 재주가 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외모지상주의. 그러나 가르침을 받고 난 뒤로는 돌아가서 자기의 덕행을 배양하는 데 힘쓰고 길을 갈 때는 절대로 지름길로 가지 않았으며 공적인 일이 아니면 집정자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가 남쪽으로 유력하여 장강에 이랬을 때 그를 따른 제자들이 300명이나 되었다. 물건을 남에게 취함과 남의 줌, 벼슬의 나감과 물러남에 완전 무결하여 제후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공자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말로써 사람을 취하였다가 제여에게 실수하였고 용모로서 사람을 취하였다가 좌우에게 실수하였다라고 탄식하였다. 공자는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죠. 복부제는 자가 자천이며 공자보다 30년 연하이다. 공자는 자천을 평하여 군자로다. 그러나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군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였다. 자천이 선보의 제로 있다가 선보라는 거는 그 역시 또 노나라 쪽인가 봐요. 어느 날 공자에게 들러서 이 나라에는 저보다 나은 자가 5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저에게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을 듣고 공자는 애석하구나. 부제가 다스리는 곳이 작은 것이 만약에 다스리는 곳이 크다면 거의 이성에 가깝게 정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단식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복부사는 누구죠? 복부제네요. 복부제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거죠. 자, 원허는 자가 자사이다. 자사가 수치에 대해서 묻자. 수치는 그 부끄러움 묻자. 공자는 나라에 도가 있는데도 하는 일 없이 녹이나 먹고 있고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벼슬자리에 연연하여 녹이나 먹고 있는 것이 수치인이다 라고 하였다. 반성해야 될 분들이 좀 많겠네. 자사가 공자에게 남에게 이기려고 하는 것, 자기가 이룬 공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남을 원망하는 것, 욕심내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을 행한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어진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자 원어는 궁벽한 곳으로 와서 은과했다. 어느 날 위나라의 재상으로 있던 자공이 요 위나라죠. 자공이 원원을 방문하였다. 놀러 왔겠지 뭐. 원원은 비록 해진 일관이지만 단정하게 차려입고서 그를 맞이하였다. 자공이 그에게 어찌 이렇게도 곤고하게 지내십니까? 라고 하니 공고하다는 것은 좀 궁색하게 가난하게 지내십니까? 라고 하니 원원이 저는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고 말하고 도를 비웠을 때 능히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공고하다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가난하지만 공고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자공은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 이후로 그때 한 말의 잘못에 대해서 종신토록 부끄러움을 느꼈다. 공야장은 제나라 사람이며 자는 자장이다. 둘 다 자장이네요. 아까도 자장이 있었죠. 그죠? 공자는 일찍이 공야장은 비록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죄를 지어서 거기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사위네요. 남궁괄은 자가 자용이다. 어느 날 공자에게 예는 활 속에 능하였고 오는 땅 위에서 배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장사했는데도 사람 이름입니다. 모두가 제 마땅한 죽음을 얻지 못하였고 우와 직은 몸소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하였어도 천하를 소유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공자는 묵묵부답이었다. 자용이 나가자 비로소 군자로다 저 사람은 덕을 높일 줄 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자는 그를 평하여 나라에 도가 있으면 등용될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더라도 형륙은 면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형륙은 죄 짓는 거나 아니면은 몸이 상하는 걸 의미하죠. 그가 시경을 읽다가 백규 지점에 이르러 몇 차례나 반복해서 읽자 자기 형님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그 백규 지점이 뭐냐면요. 백규 지점 104번 각준에 시경의 대하편에 있는 거라는데요. 읽어볼게요. 흰옥의 티는 오히려 가다 없앨 수가 있지만
이 말의 티는 어찌할 수 없도다. 흰옥의 티는 오히려 갈아 없앨 수 있지만 이 말의 티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런 우리가 아는 쉬운 말도 있죠. 그죠? 그 쏟아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좋은 말이네요. 공석에는 자가 개차이다. 공자는 글을 두고서 천하의 선비들은 도리를 행하는도 없이 대부분 가신이 되어 도읍에서 벼슬 살이라고 있는데 오직 개차에게만이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했다. 증점은 자가 석이다. 공자를 곁에서 모시고 있을 때 공자가 너의 뜻에 대해 말해보라 라고 하자 춘복이 만들어졌으면 춘복이 뭐지? 뭐 보못인가? 관자 5, 6명, 동자 6, 7명을 데리고서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의 대를 밑에서 바람을 쐰 다음 실을 읊조리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점을 허여하노라 라고 감탄하였다. 점이라는 건 이제 증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에 어긋난다는 거죠. 예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태평성대다 그런 얘기지 뭐.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안무효는 자가 노이며 안회의 부친이다. 부자가 일찍이 각각 다른 때 공자를 섬겼다. 안회가 죽자 안무효는 집이 가난하여 공자에게 그가 타는 수레를 팔아서 장례 비용에 대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재주가 있든 없든 아비로서 본다면 모두 자식들이다. 공리가 죽었을 때 공리는 공자의 아들이에요. 자사의 아버지죠. 내관만 있고 외곽은 없었다. 내가 그의 외곽을 마련해주지 못하였던 것은 내가 일찍이 대부였기 때문에 수레 없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였다 라고 말하였다. 상구는 노나라 사람이며 자는 자목이다. 공자보다 29년 연하이다. 공자는 역경을 구에게 전수하였고 구는 초나라 사람 한비자홍에게 전수하였으며 홍은 강동 사람 교자용자에게 전수하였고 자는 연나라 사람 주자가수군요. 주자가수에게 전수하였으며 수는 순우 사람 광자승우에게 전수하였고 우는 제나라 사람 전자장하에게 전수하였으며 하는 동무 사람 왕자중동에게 전수하였고 동무는 산동에 있습니다. 동은 치천 사람 양하에게 전수하였다. 하는 원삭 연간에 역경을 연구한 것으로 인해서 중대부에 임명되었다. 상구란 사람한테 이제 공자가 역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적분수해 줬는데 그 이제 전통이 어떻게 쭉 내려왔고 그게 원삭이라는 거는 그 한나라 무제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지금 이거 쓴 사람이 사마천이잖아. 사마천이 무제 때인데 그 당시까지 어떻게 이게 내려왔는지를 쭉 정리해놨네요. 고시는 자가 자고이고 공자보다 30년 연하이다. 자고는 신장이 5척에도 못 미치었다. 키가 작았다. 공자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공자는 그를 우직하다고 생각했다. 자로가 자고를 비읍의 죄로 삼자 공자가 남의 자식을 해치는구나라고 탄식하였다. 이 말에 자로가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으니 어찌 꼭 책을 읽는 것만을 학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였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말 잘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꾸짖었다. 멋지네. 칠족에는 자가 자계이다. 공자가 칠족에로 하여금 벼슬에 나아가게 하니 칠족이가 저는 공부가 부족해서 벼슬할 만한 자신이 아직 없습니다. 라고 했다. 이 말에 공자는 그 뜻에 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기뻐하였다. 공백료는 자가 자주이다. 자주가 개손에게 자루를 참소하였다. 뭐 그것끼리 한 거야? 자기 제자들끼리 한 거야? 자복 경백이 이 사실을 공자에게 알리면서 그의 참소로 해서 개손이 자로에게 의혹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묘 정도는 저희 힘으로도 사형에 처하여 그 시체를 거작거리 내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에 공자는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천명이고 도가 장차 폐해지는 것도 천명이다. 공백료가 그 천명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였다. 자, 사마경은 자가 자우이다. 우는 말이 많고 성질이 조급하였다. 한 번은 인에 대하여 공자에게 물었는데 공자가 인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우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로 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다. 이 말에 공자가 말은 실천하기가 어려우니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해 주었다. 우가 한 번은 군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자가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 주었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곧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안으로 살펴보아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공자가 대답해 주었다. 번수라는 자는 자가 자지이며 공자보다 36년 연하이다. 번지가 곡물 심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를 청하자 공자가 나는 숙련된 농사꾼만 못하다라고 대답해 주었고, 채소 심는 것에 배우자 청하자 공자 나는 숙련되게 채소를 심는 사람만보다 못하다라고 대답해 주었다. 번지가 나가자 공자는 번수는 소인이로다.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들 중에는 감히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고, 윗사람이 의를 좋아하면 백성들 중에는 감히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고, 윗사람이 신을 좋아하면 백성들 중에는 감히 성실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다면 사방의 백성들이 포대기에 그 자식들을 얻고 찾아들 것이니 농사 짓는 법을 배운다고 해도 그것을 어디에다가 쓰겠느냐? 라고 말하였다. 공자가 어질인에 대해서 묻자 그러니까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고, 지에 대해서 묻자 사람을 아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 진짜 기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힘들다. 51분째 읽고 있어. 유약은 공자보다 43년 연하이다. 유약은 예를 운용할 때에는 조화를 귀중하게 여긴다. 선왕의 도에서도 이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것을 따랐다. 그러나 행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조화만을 알아서 조화에만 힘쓰고 예로서 조절하지 않는다면 또한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는 약속이 의에 가깝다면 그때 하였던 약속의 말을 실행할 수 있다. 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의지할 때에는 친히 해야 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또한 그를 종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제자들은 사모함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유약의 모습이 공자와 비슷하여 제자들은 그를 선생으로 세우고서 공자를 섬길 때처럼 하였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옛날에 공자께서는 제가 나갈 때 제게 우산을 가지고 나라고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선생님께서는 비가 올 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여쭈니 선생님께서는 시경에서 말하기를 달이 필할 때에는 달이 필이라는 별에 걸려 있으면 큰 비가 내린다라고 하지 않았더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 다른 달이 필이 걸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상구가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이 없어서 그 모친이 죄취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재취라는 거는 다시 한번 결혼해라 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공자께서 그를 제 나라로 심부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영계 주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이에 공자께서는 구는 나이가 40이 된 이후에 분명히 5 아들을 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히 묻겠사온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아셨겠습니까? 유약은 묵묵부답한 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였다. 그때 질문하였던 제자가 분연히 일어나서 유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그 자리는 그대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공서적은 자가 자화이며 공자보다 42년 연하이다. 자화가 제나라로 심부름을 하게 되었을 때 여묘가 그가 없을 동안 그의 모친이 먹을 양식을 청하였다. 이 공자가 일부를 주어라 하라고 하였다. 더 줄 것을 청하자 일유를 더 주어라 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묘가 제멋대로 5병을 주었다. 이에 공자가 적이 세나라로 할 때 공서적이 제나라로 할 때 살찐말을 탔고 가벼운 갑옷을 갖추고 있었다. 내가 들으니 군자는 공궁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만 부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구나 라고 하였다. 유나 부나 병이 아마 단위일 텐데 근데 그 단위가 뭔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지 못하겠네요. 자, 무마시는 자가 자기이며 공자보다 30년 연하이다. 진사패가 공자에게 노소공은 예를 압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예를 압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진사패가 물러나 무마기에게 읍하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들으니 군자는 서로 도와 옳지 못한 행동을 숨겨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군자도 서로 도와 옳지 못한 행동을 숨겨주는 그런 일을 합니까? 노나라 임금은 오나라 여자를 부인으로 받아들여 맹자라고 이름하였습니까? 그 까닭은 맹자는 원래 성이 희였으므로 서로가 동성임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나라 임금이 예를 안다고 한다면 천하에 누가 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가 이 말을 공자에 구하니 공자가 군은 행복한 사람이다. 허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반드시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하로서는 임금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예의다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뭐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전은 자가 수거이며 공자보다 29년 연하이다. 안행은 자가 자류이며 공자보다 46년 연하이다. 여민은 자가 자로이며 공자보다 50년 연하이다. 조휴는 자가 자순이며 공자보다 50년 연하이다. 백건은 자가 자석이며 공자보다 50년 연하이다. 공손용은 자가 자석이며 공자보다 53년 연하이다. 이 공손용은 다른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왜 명가에 논리학하는 사람들 중에 공손용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의 자석까지 35명은 나이와 성명이 분명하고 공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문답한 것이 서적에 보인다. 그 나머지 42명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요 42명의 얘가 쭉 있어요. 이름이 쭉 있어요. 일단 뭐 이름이긴 한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염계는 자가 자산이다. 공조구자는 자가 자지이다. 진조는 자가 잔함이다. 칠조자는 칠조차네요. 칠조차는 자가 자렴이다. 안고는 자가 자교이다. 칠조도보 이 사람은 자가 없다. 양사적은 자가 자도이다. 상택도 자가 없네요. 석작촉은 자가 자명이다. 임부제는 자가 선이다. 공량유는 자가 자정이다. 후건은 자가 자리이다. 진염은 자가 계이다. 공하수는 자가 승이다. 해용잠은 자가 자석이다. 공견정은 자가 자중이다. 안조는 자가 양이다. 요선은 자가 자가이다. 구정강, 한보혹은 자가 자색이다. 진상은 자가 자비이다. 신당은 자가 주이다. 안지복은 자가 속이다. 영기는 자가 자기이다. 현성은 자가 자기이다. 좌인영은 자가 행이다. 언급은 자가 사이다. 연급이네요. 자, 정국은 자가 자도이다. 진비는 자가 자지이다. 사지상은 자가 자항이다. 안쾌는 자가 자성이다. 보숙승은 보숙승입니다. 보숙승은 자가 자거이다. 원항적은 자가 없고요. 악해는 자가 자성이다. 엄결은 자가 용이다. 숙중에는 자가 자기이다. 안하는 자가 염이다. 적혹은 자가 석이다. 방소는 자가 자렴이다. 공충은 자가 또 없고 공서여여는 자가 자상이다. 공서겸은 자가 자상이다. 태사공은 말하였다. 세상의 학자들 중에는 공자의 70여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칭찬하는 사람들은 혹 실제보다 지나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혹 참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어떤 경우이든 참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순원한 것들이다. 이것과 비교해볼 때 공시의 고문에 기재된 제자들의 사적이 거의 옳을 것이다. 뭐 공자가와 같은 거겠죠. 아니면은 논어 같은 거. 나는 제자들의 이름과 말을 모두 논어에서 공자와 제자들의 문답에서 취하여 함께 엮어서 이 편을 만들었으며 의심나는 것은 보류해 두었다. 자, 요게 권 67 중리제자열전이었습니다. 거의 한 3시간 읽었다, 그죠? 그 다음은 상군열전인데 상군열전도 엄청 기네요. 많이 길진 않구나. 소진열전이 진짜 길지.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더 읽을 까지는 없고 제가 목도 아프고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자, 오늘 늦게까지 봐주신 분들, 늦게까지는 아니구나, 오래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방송은 전부 다 어디에요?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 올라가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